반가워, 지영쌤이야. 샤프 모의고사 시즌 1에서 만나게 됐고, 너희랑 만나게 되는 이 샤프 모의고사는 원래는 좀 날카롭고 예리하게 평가원이 낼 문제를 좀 예측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졌고, 한 선지도 제대로 모르면 풀 수 없을 문제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노력했어. 너희가 많이 빠지는 함정들을 많이 반영했고, 특히 올해 6평, 9평에서 너희랑 같이 보고 싶은 선지는 그 문제 안에 녹여서 내가 좀 소개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면 되고, 나중에 너희한테 요 선지가 6평 선지였다, 요 선지가 9평 선지였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기본적으로 시험을 봐야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까지 출제자유는 개념 완성이 개념 잡았고, 심기일전이 학자 간 공통점 차이점 심화로 들어갔고, 포스텝이 전범위 기출과 수특수한 선지, 프리파이널이 낯선 선지 연습했다면 이제 완전 종합 마지막 최종 테스트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막상 완전체 문제로 보면 또 선지별로 보는 거랑 보이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완전체까지 연습하고 가야 내가 실전 연습하고 갔다라는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해. 자, 일단 시험을 봐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는 4주간 이렇게 샤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1컷을 목표는 41점으로 잡지만 너희가 그거보다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 원래 수능의 예상 1컷은 45점인데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문제를 연습한다라는 느낌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고, 모든 문항, 모든 선지, 배경 지식과 함께 같이 수업 중에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또 수업 중에 같이 반평균, 그 다음에 등급컷, 그 다음에 최고 오답률 분석하면서 내가 어느 위치인지 분석할 수 있게 같이 분석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시험지랑 OMR을 조교쌤들이 들어오셔서 봉투째 나눠주실 거고, OMR로 너희가 적어주는 수험번호로 거기다가 분석 자료 보낼 거니까 그거 체크해주고, 나는 조교쌤이 1분간 OMR 적으시고 30분 시험 진행하신 후에 OMR 걷고 채점하러 지금 이 화면으로 다시 나오도록 할게. 그러면 조교쌤 와주세요.
자,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이제 1회 점수 한번 채점해 보도록 할 거야. 자, 같이 한번 채점해 보자. 이제 1회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자,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4번, 11번에 2번, 12번에 4번, 13번에 1번, 14번에 1번, 15번에 2번, 16번에 3번, 17번에 4번, 18번에 2번, 19번에 5번, 20번에 5번. 자, 2점, 3점 배점 고려해서 자기 점수 한번 적어봐줘. 자, 내가 틀린 문제가 남들도 많이 틀린 문제인지 아니면 나만 어려워한 문제인지는 정답률 가지고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또 틀렸을 때도 내가 의미 있는 오답을 골랐는지 완전 헤맸는지도 내가 정답률 가지고 최고 함정선지 설명을 해줄 거야. 반평균 등급 컷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구평에서는 내가 윤사 1컷, 2컷, 사문 1컷, 2컷을 맞췄는데 생류는 1컷을 50점 예측했는데 1컷이 47점으로 성적표가 나왔더라고. 내가 예측이 틀리지 않는데 왜 틀렸지 했더니 1등급을 8.9%를 줬더라고. 그러니까 생륜에서 원래 1등급을 4% 줘야 되잖아. 근데 만점자가 3점 몇 %였어. 그래서 내 예측이 살짝 0점 몇 % 때문에 이렇게 틀렸더라고. 근데 거의 대부분 내 예측이 맞는데 이번에는 구평에서 만점을 그렇게 많이 주는 바람에 어쨌든 수능 날도 너희가 아마 수능 끝나면 이런 예측이 좀 필요할 거라 나랑 같이 그런 건 하기로 하고, 자, 요거 지금 정답이나 궁금한 것들 내가 하나씩 하나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우리 10분 후에 같이 등급 컷 반평균 가지고 다시 만나자. 10분 후에 봐. 자, 오늘 OMR 시험 본 거 분석해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반평균부터 한번 적으면서 따라와줘. 자, 시험지 위에다가 우리 반 평균 32.5점, 32.5점 나왔어. 우리 반 현재 만점자는 없고 48점이 1등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1컷 42점, 2컷 40점, 3컷 37점. 네, 선생님 대치동 현장 강의 기준이라 4컷부터는 거의 내는 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3컷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체크할 수 있고, 자, 그 상태에서 같이 최고 오답률 문항 체크하러 갈 거야. 1위는 18번이야. 18번에다가 1위 적고, 자, 정답률이 9% 나왔네. 자, 이 18번의 갑과 을은 평가원에서 이미 냈을 때부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제시문이었어요. 일단 제시문 갑과 을이 누군지조차 못 찾아서 제시문에서 난이도가 있어버리니까 아래 선지가 다 헷갈렸던 거야. 18번 문제의 갑은 세 번째 줄에 있는 무명 가지고 찾아야 되고, 을은 두 번째 줄에 그 자체에 맡겨라는 표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요건 내가 조금 이따 그 문제 가서 설명을 자세히 해야 돼. 그래서 실제 이게 평가원의 제시문 나왔을 때마다 애들이 틀렸던 내용이라 너희가 나랑 평가원 기출인데 내가 놓쳤던 제시문이 있구나 생각하고 봐야지. 아래 선지 자체는 제시문 찾고 나면 쉽거든. 근데 제시문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거 어려워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위는 17번 문제야. 17번 문제에다 2위 적어주고 정답률 34%. 자, 이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건 1번 선지 같은데 뭐 그 자체로 선한 것을 칸트의 선의지로 읽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너희는 쾌락주의에서의 선과 악은 완전 간과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거부터 해설이 들어갈 건데 역시 이 문제 해설에서 잘 설명을 해줄 거고,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정답인 선지가 좀 우리한테 낯설어. 비활동적 능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그나마 알고 있는 표현에서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야. 요거는 좀 낯선 선지를 연습하는 의미도 있고 1번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쾌락주의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기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풀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3위는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 자, 5번 문제에 3위 적어주고 정답률 40%. 이건 까다로운 문제가 맞아. 그러니까 1번은 제시문, 1위는 제시문을 못 읽었다고 치고 2위는 선지가 낯설었다고 치고 3위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몰라서 틀리는 건데 정답이 40%야. 자,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거의 대체로 4번 선지에서 낚였는데 생각보다 4번 선지는 기출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은 2번 선지를 몰라서 4번까지 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야. 이제 2번 선지도 이해하기 위해선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너희 나랑 이제 용수와 세친, 중간사상과 유식사상 안 그래도 어려워했던 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갈 테니까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어줘. 4위 문제는 10번 문제야. 10번 문제까지 가서 4위 체크하자. 정답 56%. 자, 이 문제를 틀렸던 학생들이 대체로 2번 선지에 낚였는데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2번 선지가 올해 9월 평가원 선지야. 올해 9평에서 많은 학생들 낚아간 선지를 내가 2번 선지로 배치하고 1번 선지는 올해 6평 선지를 일부러 배치를 해봤는데 뭐 정답이 4번에 있었지만 1, 2번이 워낙 6평, 9평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낚시했던 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낚였던 것 같아.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10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아, 내가 9평 분석이 잘 안 돼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5위는 12번 문제야. 12번 문제까지 가보면 5위라고 한번 적어줘. 정답은 56% 나온 문제고, 자,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대체로 1번 선지에 낚였는데 1번이 좀 까다로워. 근데 이제 1번 선지가 되게 그럴싸하지만 너희가 또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모든 종류의 쾌락을 경험해본 쾌락의 전문가라면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딱 불현듯 떠오르면서 아, 맞다, 쾌락의 전문가가 구분한다 그랬지 라고 하고서 이 문장을 보면 보이는 게 다르거든. 근데 이제 그냥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국어적으로 풀면 틀리게 돼. 그래서 나랑 오늘 아, 내가 디테일을 좀 잡아야 될 게 있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의고사였으면 좋겠어. 나랑 같이 그럼 1번 문제부터 해설 들어보기로 하고, 자기가 만약 이 5개 안에 틀렸다 그러면 남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 이거 이외의 문제에서 틀린 게 나왔다 그러면 남들이 잘 맞춰줬는데 나오는 틀린 게 있는 거야. 이제 내가 그 학자에 좀 빵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건 대놓고 이 시험이 의도해서 너희를 틀리라고 낸 문제들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에서 틀렸다면 내가 그 틀린 문제에서 기본기가 좀 약했나, 남들 잘 맞췄는데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자, 부탁이 있어. 기본적으로 샤프 모의고사에서 틀린 선지는 오답 선지를 했는데 이건 국영수 문제랑 달리 문제지를 오려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린 선지, 그 다음에 내가 헷갈렸던 선지를 OX로 만들어가지고 포스텝처럼 그 선지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해설 끝나고 나면 내가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문제들은 선지 뽑아가지고 요게 OX로 정리해두면 좋겠다. 또 하나, 오늘 만약 틀렸던 문제 중에 6평, 9평을 반영한 문제가 틀렸다면 내가 6평, 9평 선지 다시 한번 봐서 시험지 찾으러 가봤으면 좋겠어. 오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틀리는 거거든. 근데 오답은 포스텝처럼 OX로 바꿔서 하는 게 최고야. 사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내가 칠판에 적는 건 같이 따라 적으면서 오면 돼. 자, 1번 문제 정답은 97%짜리 문제라 잘 풀었을 것 같아.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 우리가 참이라고 믿는 것은 단지 실제에 조악하고 왜곡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선의 이데아는, 자, 선의 이데아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보고 아, 플라톤이구나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지. 플라톤. 그래도 제시문에서 얻을 거 있는지 좀 읽어보자고. 모든 사람에게 온갖 올바른 것과 아름다운 것의 원인이 되며 가시적인 세계에서는 빛과 빛의 주인을 낳고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세계에서는 진료와 지성을 스스로 창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저기 가시적인 세계에다가 밑줄을 좀 봐볼게. 가시적인 세계. 이 가시적인 세계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다 보니까 여기 바로 지상계, 지상세계가 돼. 지상세계. 가시적인 세계는 지상세계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세계, 요게 이제 이데아계가 되지. 이데아계.
철학은 국가와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지식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므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려는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할 힘입니다. 라고 해서 철학이 국가 공동체 운영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철학에다 동그라미 치고 플라톤이야. 자, 성지로 가서 1번부터 보면 인간은 이성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뭐 플라톤이 이성사유 계열이니까 당연한 거지. 이성에다만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 사물의 본질이 이데아라는 건 알지? 사물의 본질이 이데아다. 요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2번 인간이 정의롭게 되는 것은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방식과 같다. 얘들아 정의가 뭐냐면 조화의 덕이야. 즉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될 때 정의로울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 정의라는 거에다 체크하고 요게 조화의 덕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각 영혼이 조화롭고 국가의 세 계급이 조화로우면 그게 정의로운 거야. 인간에게 정의와 국가의 정의는 둘 다 세계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3번 인간이 유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선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이게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를 계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덕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주지주의고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를 계승하고 있는 거지. 4번 국가가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것. 이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금은동 중에 누구누구 금, 은까지가 사유재산이 금지됐지. 정의롭다. 5번 국가의 세 계층이 각자의 역할만을 수행하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아니 각자 역할만을 수행해야지. 역할 교환하면 오히려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거고 각자 역할만을 수행하면 조화를 이룬다. 왜냐면 각자 역할만을 수행이 역할 분담이기 때문이에요. 역할 분담. 플라톤은 역할 교환을 부정의의 원인이라고 보고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우리한테 쉬운 문제였고. 자, 2번 문제 가자. 2번 문제 정답률 81%짜리로 우리 반에 5명 중 1명 정도 틀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가브리 현대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이 근대서양 사상가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인간은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적 존재이다. 사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누군지 알아야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누구? 사르트르의 문장이지. 사르트르. 저 문장 가지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데 이제 뭐 사르트르는 자유의 부조리라 그래서 인간은 모든 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이제 개념에서 배웠었지. 뭐 주체적 존재 같은 거 가지고 생각해 봐도 되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초이스 선택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면 되고 자,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만 객관적인 세계가 역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그는 불안과 고통 속에서 여기에 워낙 중요한 문장이네. 스스로를 신에게 내맡기는 결단에다 밑줄 치고 자 이게 신 앞에 선 무슨 자 단독자 나온 누구 키르케고르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의 입장이다. 병 인간이 자기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곧 덕이다.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자연의 영원한 법칙에 따라 신의 본성의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으며 근대학자라면 우리 머릿속에 범신론자 누구? 스피노자가 떠오르지. 사르트르, 키르케고르, 스피노자. 자, 그 상태에서 1번 A 사르트르가 키르케고르한테 할 말이야. 진리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것임을. 자, 근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학자들은 근대 학자들이고 현대 학자들은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 진리가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것임은 둘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사르트르가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진리는 객관적이며 합리적. 일단 A를 지우고 자, 여기는 사르트르, 키르케고르 둘 다 주관적 중간점 주체적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야.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합리적도 못 쓰는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근대 사상의 특징이고 원래 현대 철학자인 실존주의는 비합리주의, 반합리주의를 주장해.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도 아니야. 반합리주의.
합리주의에 반대한다. 반합리주의 또는 비합리주의 이런 단어를 쓴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객관적이면 합리적이라는 게 어차피 사르트르가 할 수가 없는 말이었던 거야. 두 표현 다. 자, 그래서 우리는 X 2번으로 가서 B, D 키르케고르가 사르트르한테 그 다음 키르케고르가 스피노자한테 최고의 행복은 오직 신을 인식하는 데서 성립함을. 자, 일단 스피노자가 이 말을 하는데 최고의 행복은 오직 신을 인식하는 데서 성립함을 강조라는 말을 스피노자가 하기 때문에 요거 D를 일단 지우고, 왜냐면 요거 최고의 행복은 오직 신을 인식하는 데서 성립까지가 스피노자 얘기거든. 스피노자가 간과할 리가 없어. 자, 그렇게 치면 이거 B는 사실 이 문제가 의도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니야. 왜냐면 이 문제는 여기서 D를 지우고 이걸 나가리 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거든. 왜냐면 이 문장을 스피노자가 얘기한 거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B를 따져줄 필요가 없어. 그냥 따질 필요가 없어서 그냥 괄호로 그냥 넣어놓을 거야. 이거 왜 따지라고 낸 문제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 거야. 자, C2를 보면 스피노자가 키르케고르한테 할 말이랑 그 다음에 스피노자가 사르트르한테 할 말이 나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란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자, 일단 실존주의자들이 자유의지 얘기를 하는지 생각해봐. 실존주의 내에서는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선택에 책임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다고 봐.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스피노자의 생각이고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가 간과하는 게 맞아. 이 간과하는 게 실존주의가 되는 거지. 실존주의는 자유의지를 인정한다. 왜냐면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려면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스피노자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다 맞게 돼. 정답 4번 가면 2가 이제 스피노자가 사르트르한테 갈 거야.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존재임을 사르트르가 강조하지. 사르트르가 간과가 아니라 이건 지울 수 있고. 5번. 자, F 사르트르가 스피노자한테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는 어떤 것으로 또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음을. 요게 이제 강조, 스피노자가 강조하지.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우리 요선제 하나는 5번에다 적어준다.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신적 본성의 필연성. 스피노자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세상 어디에도 우연이 없고 모든 건 다 필연적이야.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학자다. 자, 3번으로 가서 3번 문제 정답률 61%고 그나마 이 문제를 틀렸던 학생들이 4번 선지에 많이 낚였는데 4번 선지 고른 애들이 기억부터 리을까지 완전 다른 걸 골랐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61% 정답률은 체크해두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4가지 단서를 모두 확대시켜 가득 차게 할 줄 알면 마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확대시켜 가득 차게 할 수 있으면 천하라도 보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조차 부양할 수 없다. 자, 여기 4가지 단서가 4단이야. 4단인데 발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대 중국이래. 그럼 고대 4단 얘기하고 있으면 누구야? 맹자지, 맹자. 자, 확대시켜 가득 차게에다가 요걸 확충이라 그러지. 4단에 확충할 때 확충. 그다음 사람들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라 교화와 예의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는 교화와 예의의 가르침이 아마 예치 얘기하는 거고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게 성악설이고 뭐 이건 순자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이번에 6평에서 맹자와 순자 가지고 꽤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선지를 내가 기억에 담아놨어요. 이 기억 선지가 원래 6평에 나왔던 선지인데 오늘 우리 반에 몇몇이 6편 분석이 조금 안 돼서 요 기억을 틀린 것 같아. 요게 적어놔 너희들. 25 수능 대비 6평이니까 올해 6월에 본 선지다. 이거 적어놔야 너희도 내가 6평에 나왔는데 난 놓쳤구나 생각하지. 자, 일단 인을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야 된다. 맹자에서는 왕도 정치라는 게 도덕으로 통치하는 거고 인이 예지로 통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맹자 할 수 있는 말이야.
순자에서도 예치라고 하지만 예로만 다스리는 게 아니야. 순자가 얘기하는 왕은 화성기위가 된 존재야. 화성기위로 인위적인 도덕성, 인의예지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예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의예지 어느 걸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도 순자도 맞는 말이 돼. 이걸 유평에서 둘의 공통점으로 물어봤고 따라서 A가 아니라 B다. 오늘 기억 놓친 사람은 현관필이나 색연필로 올해 유평이 예고된 선지니까 맹자순자의 공통점으로 알아둬야 된다. 맹자는 왕도정치에서 순자는 예치에서 왕도정치나 예치나 다 왕도정치나 예치나 모두 다 인의예지가 다 기본 덕목이야. 그러니까 만약 저 자리에 인 자리에 의가 들어가도 이 문장은 맞을 거야. 예가 들어가고 지가 들어가도. 자, 인의예지 어느 게 들어가도 유교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선지 가서 도덕적인 공동체 실현이 통치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랬는데 원래 유교는 도덕적인 공동체를 실현하고 싶어. 그래서 유교의 궁극 목적은 이런 도덕적인 공동체 바로 대동사회 실현이 둘의 공통 목적이야. 대동사회. 요 공통 목적이야. 그래서 둘의 공통점으로 골라줘야 돼. 디귿 가서 인간의 선천적 도덕 판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선천적인 도덕 판단 능력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맹자의 선천적 도덕 판단 능력은 양지양능할 때 쓰는 말을 기억하지. 그러니까 갑은 양지양능에서 생각하지 않고도 알고 배우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도덕 판단 능력으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순자는 성악설인데 왜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내가 포스텝과 프리파이널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강조해줬지만 순자도 선천적 도덕 판단 능력, 선천적 도덕 인식 능력, 선천적 도덕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기적 욕망이 있지만 예법을 학습할 수 있는 건 선천적인 판단 능력과 학습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거든. 따라서 요 을도 선천적 판단 능력을 인정한다. 선천적 판단 능력을 을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게 둘 다 맞는 말이고 이것도 오늘 놓친 사람들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순자라고 해서 선천적 도덕 판단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욕망은 있지만 선천적인 도덕 판단과 인식과 학습은 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결국 학습해야 후천적으로 선해지는 거긴 한데 타고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 리을. 인간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다 B에 들어가야 돼. 그치? 다 B에 들어가야 돼. 누구나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는 거 다 이거 둘이 공통점이야. 이때 맹자의 수양은 존심양성이고 갑은 존심양성이고 을은 화성기위지. 그래서 자, 오늘 이거 틀린 사람들 기억도 디귿도 너무 중요한 선지였기 때문에 요거 진짜 유의해서 봐둬야 되고. 자, 좋아.